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학년도 3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만 선별해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중간고사에도 나올 겁니다. 물리학원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수업을 듣고 내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지금 풀지 않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순서대로 대입하면은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가만히 놓았을 때,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에는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A와 B가 각각 L만큼 이동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걸린 시간은 T1이 될 테고요. B가 걸린 시간은 T2이다. 그리고 조건 보자. 질량은 B가 A의 4배이다. 자, A를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얘의 질량은 4M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표시해보자. 자, 선생님이 운동반을 푸는 방정식 첫 번째. 그죠? 뭐였죠? 모든 힘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부터 해야죠. 자, 그러면 지금 A 가부터 보자. 가에서는 뭐가 적용하죠? 중력 4mg. 나에서는 mg. 그리고 장력도 있겠죠? 장력을 여기를 t 가라고 하자. 가니까 당연히 크기는 같고 방향성을 끌어당기는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장력 t 나가 되겠죠?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모든 힘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죠? 한물체다. 같이 움직인다. A 따로 B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나서 뭐 그랬죠, 선생님이? 가속도 구해라. 가속도 A는 M분의 F. 자, 그러면 가에서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에서 가속도 A는 M, 한물체니까 M 플러스 4M이죠. 그때의 중력 F는 얼마가 되는 거야? 4mg가 되는 거죠. 즉 5m분의 4mg, 즉 5분의 4g라는 값이 가에서의 가속도가 되겠네요. 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5m이 되겠죠. F는 mg죠. 즉 5분의 1 g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가속도는 5분의 4 g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1 g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뭐 그랬죠? R자인 거라고 했어. 그쵸? 그러면 A의 R자임 얼마가 되는 거야? A R자임 M 곱하기 A니까 5분의 4 M G가 되는 거죠. 이게 A R자임이죠. B R자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4 곱하니까 5분의 16 M G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에서 B의 R자임 5분의 4 M G가 되는 거죠. 나에서는 5분의 1 M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R자임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면 걸린 시간을 물어봤네요. 요만큼 L만큼 갈 때 걸린 시간, 요만큼 갈 때 걸린 시간. 자, 그럼 우리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그리고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게 뭐였냐면 지금 가하고 나하고 간 거리가 같아.
가에서 간 거리 얼마야? 나 L만큼 갔죠. L. 그쵸? 나에서 간 거리도 L만큼 갔죠. 요거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둘 다 이거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2분의 1 곱하기 A 대신 뭐가 될까? 가에서는 5분의 4 G가 될 테고, 그리고 T가 얼마야? T1 제곱이 될 테죠.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2분의 1, 그리고 A 대신에 5분의 1 G, 그리고 T2 제곱이죠. 요 값이 지금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약분할 거 약분해보자. 2분의 1, 2분의 1, 5, 5GG. 그러면 어떻게? 4T1의 제곱은 T2 제곱이죠? 그럼 T2는 루트 C니까 2T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거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2T1이라며 T1, T1 약분이니까 2밖에 안 남잖아. 다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푸는 방법은 뭘 구하라? 운동방출을 구해라. 그리고 나서 등가속도 운동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도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T1과 T2 물어볼 수 있지만 뭐 중간고사나 아니면 다른 문제 유형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물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답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연력한 문제. 자, 여러분들 연력한 문제 나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공식을 쓰라고 했어.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우리 P, V, N, R, T 기억나죠? 압력과 부피의 관계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렇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까지도 그랬잖아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KT. 물론 요 내부 에너지는 선생님이 이거는 가로 쳐놨죠. 굳이 몰라도 돼. 왜? 절대 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마찬가지 PV NRT도 절대 P값, V값 주고 R값 구해라, 뭐 T값 구해라. 절대 그렇게 안 나와.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시험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이 가사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물리투나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적어놓고만 있으세요. 그리고 한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관계에 따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열량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바꾸면 P 델타 V 뭐 이렇게 뭐 그냥 델타 U 쓸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해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 분석해서 이제 등압이냐, 등압 팽창이냐, 단열 팽창이냐, 뭐 등압 압축이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분석하면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하자 그냥. 자, 그림과 같이 온도가 T0인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등압 팽창, 그리고 단열 팽창하는 경우 온도가 각각 T1 대 T1이고 T2다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라고 할게요. 그렇죠? 등압이래. 뭐가 일정한 거야? 얘를 일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팽창했대. 얘가 증가했대. 그렇죠? 근데 여기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등압 팽창은 열을 가해서 부피 변화도 있고 온도 변화도 있는 거야. 부피 변화가 하려면 뭐 하는 거? 당연히 온도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열을 받아서 부피가 팽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등압 팽창이라는 말은 부피 변화가 있고 온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T1보다 당연히 온도가 더 커지겠죠. T1하고 T0하고 뭐야?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번에는 단열 팽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라고 하자. 자, 열을 차단한대. 이게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뭐가 팽창이 되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얘 값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온도는 뭐 해야 돼?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단행팽창해서 지구과학 시간에 구름이 생성되잖아.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럼 T0하고 T2하고 뭐? T0가 큰 거죠? 그러면 우리 답 나왔다. T1이 가장 크고 그 다음 T0, 그 다음 T2니까 답 몇 번이에요? 4번 문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연력학 문제는요.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분석하면 됩니다. 6번은 난이도가 조금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죠.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자,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정지에 있는 관찰자 B에 대해 정지에 있네. 그리고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0.6c만큼 이동한대요. 어떻게? 일정한 속력으로. 그래야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 있죠. 가속이라 그러면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 없어요. 관성기가 달라지거든.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원과 P점과 Q점은 B에 대해 정지해 있다. 아하, 전부 다 정지해 있다는 P, 광원, Q, B는 전부 다 정지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조건 나오죠. 이제 A가 관측했을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 PQ가 동시에 도달했대.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A가 봤을 때는 광원도 그렇고 P점, Q점, 관찰자 B가 전부 다 어디 쪽으로? 반대 방향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이 얘기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즉, 얘가 얼만큼? 0.6c만큼. 얘네도 전부 다 0.6c만큼 이동했다는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A가 관측했을 때 거리가 L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할게요. 이 길이가 L이라고 했죠. 이 길이는 수축된 길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정지한 관찰자가 B가 봤을 때 측정한 이 광원과 P 사이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될 테고 관찰자 A가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서 관찰하는 길이니까 수축된 길이가 되겠죠. 우리 길이 수축할 때 얘기했었죠. 얘가 봤을 때는 요 우주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얘가 봤을 때는 뭐가? 이 거리가 짧아진다라고 얘기했었어. 이 거리가 짧아진다라고 했었죠. 길이 수축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관찰자 A가 본 이 길이 L은 수축된 길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 자, 그리고 뭐라 돼 있냐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지금 관찰자 A가 봤을 때는 P점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마찬가지로 Q점도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여기까지 도달할 거 아니에요. 이 도달하는 시간과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지금 얘가 A가 관측할 때 길이가 L이라며.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Q점은 어떻게 됐어? 더 가까워졌잖아. 사실은 이 길이는 L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커야겠죠. A가 봤을 때 길이 이 Q하고 광원 사이의 길이는 L보다 커야 되겠죠. 왜? 이미 이쪽으로 앞으로 가는 동안에 이 길이가 동시에 여기 동시에 도착했다며.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더 가까워졌고 이건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는 더 길어야 되는 거죠. 이거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니은을 풀 수가 있어. 2번을 풀 수가 있어. 왜?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L이다? L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겠죠. 왜? 이 Q점은 뭐 한다고? 가까워지고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L보다 커야지만 우리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야. 2번은 틀렸어. 자, 1번부터 풀어볼게. A가 관측할 때 B의 속력은 0.6c보다 크다가 아니라 0.6c가 돼야죠. 그쵸? 자, 3번. B가 관측할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돌아간다. 그렇죠. 왜? 지금 이 광원과 P, 광원과 Q 사이에서 실제로는 뭐가 더 멀리 있다? Q가 더 멀리 있는 거야.
왜? 우리 이미 A가 봤을 때 L과 이 거리 사이 비교했잖아. 뭐가 더 컸어? 이거보다 컸잖아. 그러니까 원래 고유 길이도 Q하고 광원 사이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B가 관측했을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그렇죠. 왜? P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4번. B가 관측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B가 관측할 때 A의 시간은 시간 팽창,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거꾸로 했네.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A가 관측할 때가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 거죠. 광속 불변 틀렸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뭐 어렵진 않고요. 함정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냥 어떤 함정인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 놓인 나치판의 연직 위에 도선이 위로 지나가고 있어. 좌측과 나눠나도록 직선 도선을 고정시킨다. 북쪽 방향이 났다는 얘기야. 자, 그 상태에서 그림란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T1일 때 N극은 북서쪽을 가낀다. T1일 때 N극은 북서쪽을 가낀다. 나침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쪽인데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좀 자기장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전류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밑에 쪽에서 이렇게 왼쪽이 나면 위쪽으로 흘러야지. 여러분 손가락 펴보세요. 엄지손가락. 그리고 따봉을 그려보세요. 그랬을 때 휘감는 방향. 도선을 휘감는 방향 안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쪽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런 힌트가 여기서 주어져 있네요. 자, T1일 때 나치판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서쪽이다. 맞네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자 A는 플러스 극이다. 맞네요. 자, N극이 부쪽과 이른각이 T2일 때보다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자, 지금 전류의 세기가 커졌죠. T1에서 T2로 가면 전류의 세기가 커졌죠.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2가 T1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몇 번이죠? 5번이에요. 자, 이거를 왜 내가 선생님이 풀어장했냐면 요 도선 아래에 있다는 거, 위 아래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위에서 방출되는 빛 A와 B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림 나는 스펙트럼인데요. 2인 상태, 가시광선이죠.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중에서 파장이 긴 것부터 차례대로 4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장이 기네요. 얘는 파장이 짧죠? 그럼 다영이는 따라와야 될 게 뭐야? 여기는 에너지가 작구나. 에너지가 크구나. 진동수 크구나. 진동수 얘는 작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여기는 빨간색 계통이고 여기는 보라색 계통이네요. understand? 자, 그리고 A와 B 봤더니 A는 3에서 2에서 떨어진 것과 4에서 2 떨어진 것에서 어떤 게 에너지가 크죠? 2A와 2B 중에서 2B가 더 크죠? 즉 진동수는 뭐가 더 큰 거야? 당연히 B가 더 크죠? 그럼 파장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네. B가 더 크죠?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에너지는 뭐랑 관계 있죠? 에너지는 진동수랑 관계 있는 거죠. 진동수가 커야지 되는 거죠. 진동수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즉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D급번 B의 파장은 450 나노미터보다 작다. B의 파장은 지금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세 번째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죠. 그 다음 거죠. 그 다음 거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 4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뭐 C, D라고 하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B는 400 나노미터보다
크다라고 바뀌어야죠. 작다가 아니라. 여기서 주어져 있잖아, 힌트가.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12번. 자, 풀려고 봤더니 내가 이걸 왜 집어넣었지? 그냥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 지금 여기 고요론에서 에너지를 또 열을 가했어. 그랬을 때 1부는 일을 하고 1부는 저열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고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Q에서 얘 도안값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W만큼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 효율은 뭐 하는 거야? 처음 제공된 열량이 얼마야? Q 플러스 W에서 한 일이 W만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열 효율이죠. 몇 번이야? 3번이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외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분석하면 되겠죠.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요거는 우리 광전효과에 대한 문제네요. 광전효과도 수능에서 아주 잘 나오죠. 자, 동일한 금속판에서 단색강 A와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 다 광전자가 방출되니까 둘 다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네요. 그리고 이 광전자 중에서 속력이 최대인 광전자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 2A, 2B이다. 자, 우리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 어떻게?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HF 빼기 HF 제로인데 얘네 값은 동그라미 친 값은 뭐야? 이함수잖아. 정해져 있는 거죠? 금속마다 정해져 있어. 근데 아까 동일한 금속판이라며 A와 B.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정한 값이야. 근데 지금 봤더니 이쪽이 더 운동 에너지가 크대. 그 얘기는 이쪽이 더 뭐가 크다는 거야?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빛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단색강 A와 단색강 B의 에너지는 A가 더 크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까. 오케이? 자,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죠. 그럼 진동수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네요. 파장은 거꾸로 되는 거죠.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파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B가 더 크죠. B가 더 길죠. 즉 A가 B보다 크다가 틀린 말이죠. 그리고 자,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에너지를 증가가 아니라 세기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자수가 많다는 거지 운동 에너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즉 무슨 얘기냐? 세기가 증가하면 전자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더 많은 전자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광전자가 더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치? 광자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거 우리 얘기했었죠. 이게 증가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라고요. 진동수랑 관계 없다라고요. 다 몇 번이에요? 1번. 그래서 13번은 여러분들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우리가 광전효과를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두 꼭지점에 놓인 A와 B에서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440Hz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 같은 진동수로 지금 발생하고 있네요. 크기도 같대요. 자, 그랬을 때 점 O는 P하고 Q의 선분이 중심이 돼요. 그럼 여기 뭐예요? 당연히 보강간섭이죠. 왜? 같은 진동수, 같은 세기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어떻게? 그림이 이상한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구간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Q5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P에서는 뭐 한다고? 상쇄간섭이 일어난다고. 같은 거리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 하는 거야? 상쇄간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의 간섭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Q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그렇죠? 중첩된 소리의 세기는 P하고 O에서 같다? P는 상쇄고 O는 보강이니까 당연히 뭐가 더 커요? O가 더 커야죠. 보강이 더 커야지. 자, PQ에서 보강간섭하는 지점은 짝수계이다. 보강, 상쇄 나타나잖아. 여기가 보강이니까 여기를 해서 여기 상쇄, 보강이라고 하면 보강, 상쇄, 보강.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가운데 하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나씩 나타나는 게 짝으로 나타나니까
홀수로 나타나는 거죠. 홀수.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뭐로 나타난다? 홀수계로 나타난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 15분의 1번입니다. 자, 18번. 그림은 반원형 매질 A 또는 B의 경계면을 따라 PQ 사이의 광원의 위치 변화를 시키면서 이 광원을 위치 변화시키면서 O를 향해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입사각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 전반사이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O에서 선생님 처음에 이 표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알았어. 자, 보자. 표에서 매질 A와 B에 대해서 하나는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얘에서는 지금 세타가 40보다 작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야. 원 구간은. 반면에 얘는 전반사가 일어난 구간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 왜? 전반사 여부에 따라서 원과 투로 나눠놨다고 했잖아. 한쪽은 전반사가 일어나고 한쪽은 전반사가 안 일어난다며.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파악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왜? 전반사 여부에 따라 원투를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요 42도보다 커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 42도가 바로 임계각이 되는 거고 얘는 34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범위는 1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죠.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보면은 이렇게 밀한데서 소한 곳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 꺾이는 거잖아.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 그렇다고 했을 때 요 임계각에 따라서 우리가 굴절률을 따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굴절률은 봤더니 A가 B보다 작다. 자, 지금 임계각이 뭐가 더 작아요? B가 더 작잖아. 더 작은 각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공기와 이 매지 사이에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얘기야. 즉 공기를 1로 했을 때 이 B의 굴절률이 1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반면에 A는 B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왜?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다? 임계각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왜? B가 굴절률이 훨씬 크니까 공기와. 자, A와 B로 굴절률 광섬유를 만든다면 A를 코어로 사용해야 된다. 굴절률이 큰 거를 코어로 사용해야 되니까 B를 사용해야 되죠. B를 사용해야죠.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두 물체 B와 C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한 이후에 다시 이 B가 C와 충돌한 후 A와 BC가 모두 A, BC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떤 속도로? V라는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충돌이 두 번 일어났죠? 뭐? A와 B 충돌 한 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일어났겠죠. 근데 A와 B 충돌했을 때 그 운동량은 중경량은 3S가 될 테고요. 그리고 B와 C는 S가 되겠죠. 자, 그리고 힌트. A와 B의 질량은 같다. A, B 질량을 선생님 스몰 m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라지 C의 질량을 뭐 라지 m이라고 하죠. 뭐.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봤더니 A를 봤더니 A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처음 속도 V0로 할게. V0에서 V로 줄어든 거고 반면에 이 B는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속도가 빨라진 거죠. 증가했죠. 즉 운동량이 증가했죠. 자, 그러면 얼마큼 증가했냐? 이걸 따져봐야죠. 얼만큼 B의 운동량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는 3S고 얘는 S램이에요. 이 의미는 충격량이 이렇게 3S만큼 마찬가지로 충격량이 S만큼 됐다는 거고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B의 입장을 잡아. B 입장에서는 얘가 충돌해서 얼마만큼? 3S만큼 운동량이 증가한 거야. 반면에 B하고 C를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량이 감소했죠. 얼마만큼? S만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충격량이 가했잖아.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0이었다가 나중에 V로 변했을 때 그때에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얼마 되는 거야? ES가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알죠. 그리고 그때 운동량이 변화되니까 MV로 나타낼 수 있겠죠. 반면에 C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S만큼 받는 거죠. 이거 자체니까. 그리고 정지했다 0이었다가 얼마만큼 V만큼 빨라졌겠죠. 이때의 속력을 뭐 V라고 했고 그 질량을 라지 M이 돼야 되겠죠. 이런 관계식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죠. 이 S는 2 라지 M V죠. 즉 M은 2 라지 M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C의 질량과 AB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가에서 A의 속력을 물었다. V 제로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A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였어? 충격량이 얼마였어? 3S였어. 그렇죠? 근데 A가 받을 때 그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S가 되는 거죠. 줄어들었으니까. 속도가 줄어들었잖아. 그리고 얘의 질량 얼마큼? M. 그렇죠? 그리고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3S는 그럼 우리가 M 값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를 S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 MV 값이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MV는 MV 빼기 MV 제로가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MV 제로는 2분의 5 MV가 되는 거죠. M값 N값 보내니까 V 제로는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5 V가 되는 거죠. 다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19번은 운동량과 충격량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공부해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변환이 자유자재 가능하셔야 됩니다.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5점에 자, 5점에 물체를 가만히 놨대요. 어떻게 놨다고? 가만히 놨다라는 얘기는 정지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 또 중요한 말 나왔네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A와 B, C를 통과했다. 라는 얘기는 O에서 A까지 가는데도 A에서 B까지 가는데 또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T라고 그러면 얘도 2, 얘도 T, 얘도 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걸린 시간이 같다. 자, 그리고 특별한 게 뭐냐면 B하고 C 구간에 마찰력을 받는데 자, 마찰력을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18J만큼 감소했다.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존되지만 여기서부터는 보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감소했대요. 자, 그랬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는 O와 B 사이가 32줄, A와 C 사이가 60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많이 풀어봤겠지만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등가속도 문제야. 그게 무슨 얘기냐? 등가속도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등가속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 운동. 여러 가지 물체의 등가속도가 있겠지만 가장 여기서 말했던 자유낙하 운동 한번 해볼까? 정지 상태야. 잠시 후에 이렇게 빨라져. 잠시 후에 이렇게 빨라져. 잠시 후에 이렇게 빨라져.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래쪽으로 뭐 중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그린 위치는요. 뭐 1초일 때, 뭐 2초일 때, 뭐 3초일 때 이렇게 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0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리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 H라고 하자. 임의로 정한 거야. 그리고 2초일 때 요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4H가 되는 거죠.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를 아느냐.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잖아. 근데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 이게 0이 된다고 했잖아.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S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G값의 T의 제곱이죠? 그럼 얘하고 얘는 사실 어떻게 돼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뭐의 비라는 거야? 거리 제곱이라는 거잖아. 1초일 땐 1이라고 했고 선생님이 2초일 땐 4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건 선생님이. 그래서 얘가 H, 얘는 얼마큼 되는 거죠? 3H.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총 9H가 되는 거죠? 9H가 되니까 얘는 얼마큼 되는 거야? 5H가 되는 거죠. 1대 3대 5대의 비율로 나타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간다면 거리의 비는 1대 3대 5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 다시 이제 넘어와서 빗면에서 우리가 물체를 운동하고 있죠. 빗면에서 마찬가지로 물체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봤더니 자, 우리 O에서 A까지 그리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뭐 TT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이 빗면에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이 빗면의 비가 얼마 된다는 거야? 1대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높이의 비도 마찬가지로 1대 3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지금 그러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빗면에서의 물체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나타나면 이 비율도 1대 3, 5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의 비도 같이 따질 수 있다는 얘기야. 빗면의 비가 1대 3이면 높이의 비도 1대 3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 그렇죠? 사인 세타잖아. 각도는 일정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1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거니까 똑같죠. 사인 세타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 일정한 값이니까 당연히 높이 비가 1대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야, 상식. 자, 이거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져. 자, 그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 뭐 보면은 5에서 A까지, A에서 B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울게요. 표를 한번 그려보자. O점과 A점과 B점과 C점. 그렇죠? 그랬을 때 O점이 갖고 있는 뭐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자,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어요. 즉, 다 똑같다는 얘기야. X라 놓자. O점에서도, A점에서도, B점에서도 전부 다 뭐라고? X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에서는 뭐라고 했어? C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18줄만큼 감소했다. X에서 18줄을 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 표현할 수 있죠?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아까 5점에서 뭐 한다고 했어? 정지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야?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X가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B점 보자. 뭐라고 썼냐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O와 B 사이가 32줄이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가 지금 X라고 했을 때 요 B에서는 얼마나 된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X에서 얼마 뺀 거? 32를 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30을 뺐으니까 이거 얼마가 돼야 돼? 32줄이 돼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다음 뭐라 했냐면 O와 B 사이에 32줄 차이가 난다고 했고
A와 C 사이라고 했어. A와 C 사이는 A와 C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는 60줄이 차이가 난다. 근데 여기 C4를 봤더니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C에서 중력 포텐셜 0이라 놓고 한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놓고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얼마가 된다고 할 수 있죠? 6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X 빼기 60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18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잘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5점하고 B 사이가 32줄 차이 난대요. 여기 간격이 32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차이가 1, 여기가 3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가 H면 여기는 총 4H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차이 난다는 거야? 지금 32줄 차이만큼 난다는 거야. 두 간격이 1대 3 두 간격이 32줄 차이 난다는 거면 요거 우리 OA는 얼마큼 차이 나는 거죠? 32줄을 4분의 1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4, 8에 32 8줄만큼 차이 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뭐 하는 거냐면 요거를 이렇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1대 3의 비율이 된다며요. 그래서 32줄 차이가 나온다는 걸 착안해서 O하고 A는 얼마만큼? 8줄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유추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8줄만큼 차이 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X가 68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다 풀렸죠. 얘도 68, 68, 68. 그리고 68에 빨리니까 8. 얘는 얼마야? 36이 되겠죠? 얘는 얼마야? 68에 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점들에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다 구했죠. 그렇죠? 그럼 우리 문제를 보자 한번. C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죠? 50줄이 나오잖아. 다 몇 번이야? 5번. 자, 사실 요 문제는 요 등가 속도 운동하고 요 물체의 운동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20번 문제예요. 자, 우리 내신에서도 낼 확률이 매우 크니까요.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